안녕하세요. 부부대화법, 행복대화법 송현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행복한 부부 자녀 대화법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의 정의와 대원칙을 좀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말과 대화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말하고 대화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화는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대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말은 어떤 지시나 명령, 설득,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을 하고 계신가요?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자, 반대로 대화는 소통을 뜻합니다. 소통. 또 마음을 여는 것. 같은 말을 하지만 이 마음을 여는 거, 라포를 형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같은 내용 같지만 이 설득, 이런 설득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대화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양방적 통행이다. 그리고 말은 일방적 통행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양방적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차가 도로에서 이렇게 양방으로 가듯이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서로 주고받고, 이게 곧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말은 어떤가? 말은 나와 있듯이 그냥 일방적 통행입니다. 일방적 통행. 이게 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화의 정의와 대원칙이 있는데, 대원칙은 이 양보다는 많은 말을 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질이 우선이다. 질.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내용보다는 방법이 중요하다. 말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많은 말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많은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또 이 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와의 대화도 물론 이렇게 중요하죠. 서로 주고받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또 거기에 맞는 말을 내가 대꾸를 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인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자녀들한테는 지시를 하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야, 너 저거 좀 가져와. 너 저거 그만해. 이제 피시 그만해. 너는 왜 그렇게 지금까지 놀고 있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령이나 설득 위주로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지시나 명령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 어떤 이제 운동 게임 중에서 자 배드민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어떤 상대방과의 배드민턴 경기를 하는데 자 상대방에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 공을 받아서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데나 이렇게 공을 넘겨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을 쉽게 못 받아 넘기겠죠. 자, 이렇듯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리고 양방적 통행이라고 하는 거. 라포를 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과 대화의 차이는 엄연히 다르죠. 자, 여러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잘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서 오늘서부터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멋진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어떤 엄마가 자 이제 혹 이런 엄마 계실 수 있죠.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를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그냥 늘어지게 밥만 먹고 있어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답답하겠죠. 살만 찌고 학교는 가야 되는데 공부 성적은 안 좋고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있냐? 빨리 학교 안 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지금 몸이 허약해서 이렇게 밥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 늦지 않도록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이의 반응은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나옵니다. 자,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학교 갈 시간이 넘었는데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있냐?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하는 얘기가 밥을 먹다가 말고 그냥 가방을 들고 문을 쾅 닫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자,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하루 종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무슨 하루 종일 밥 먹어요? 하면서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말을 찾아서 하는 것이 대화다 이 말입니다. 대화. 그럼 아이한테 자 너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엄마는 있는 그대로 자 엄마는 너가 지금까지 밥을 이렇게 먹고 있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밥을 먹고 있어서 혹시 학교에 늦을까 봐 걱정이 된다. 또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걱정이 되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 오늘 학교 조금 늦어도 돼요. 아니면은 제가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갖다 대놓고 그냥 하루 종일 밥만 처먹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는 기분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멋진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정육점 아저씨의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매일 단골로 가는 정육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육점에 아저씨 이름이 철수인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연로하신 분이 들어가서 야, 철수야! 고기 한 곳만 썰어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철수가 기분이 싹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냥 대충 썰어서 줬어요. 맞춰서. 그런데 또 한 번 기분 좋게 아주 웃으면서 이 정육점 아저씨한테 어이 김서방 맛있는 고기로 좀 한 근 썰어주세요. 썰어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기가 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고기가 양이. 예.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내용보다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대원칙이란 대화와 말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방적 통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화는 양방적 통행이다. 즉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떤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많은 말을 내가 내뱉어서 상대방이 그 마음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아주 그 중요한 말을 아주 질적으로 중요한 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화의 대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말과 대화는 다르다. 말은 일방적이고 대화는 양방적 소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